1960년대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린 전쟁의 후폭풍을 극복하지 못했고 아시아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을 개무시했다가 단 4년 만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매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 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먼저 동남아 순방을 하려고 이곳저곳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과 함께 당시 제1의 부국이던 필리핀과 친하게 지내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방문해도 되겠는지 제안을 보냈습니다. 4국가 중 3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으로부터는 방문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마르코스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나이지만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신 같은 후진국의 대통령은 만날 시간이 없다며 바로 거절 의사를 보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여러모로 나았습니다. 국민소득은 물론 특히 외교 무대에서 필리핀의 위상은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물로 유엔 의장이 필리핀 사람이었으며 1950년 서울에 설치된 유엔 한국통일부 훈단에도 필리핀 대표가 끼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군대를 보낸 참전국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필리핀에서 마닐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엔 미국을 비롯해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의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7개국 모두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들입니다. 미국에 이어 5개국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국가 정상을 위한 최고급 리무진이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을 타고 모두 숙소로 출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바로 마차였습니다. 마차를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숙소까지 걸어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다시 차량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상들처럼 리무진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였죠. 자존심이 극도로 상했지만 승용차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도 엄청난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5개국 정상들은 모두 최고급 스위트룸을 배정하고 그 다음 급의 VIP방에는 각국 정상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에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도 못한 남는 방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을 배정했죠.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차별을 당한 건데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겨우 100달러가 넘었으니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생각해 그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다음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질문 딱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니들 나라에 바나나 없지? 당시 동남아에서 흔해 빠진 바나나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비싸고 구하기 힘든 과일이긴 했지만 정상회의에서 바나나 따위의 질문을 던지다니 정말 엄청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만행은 만찬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한 국가의 정상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분노를 참으며 언젠가 필리핀을 넘어서고 필리핀보다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고 말 것이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 우리나라가 아시아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을 배우려는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둘 한국의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필리핀 마르코스도 여느 동남아 국가처럼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 만나주었지만 필리핀 대통령 방문이나 정상회담은 모두 바쁘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1965년 대통령이 되어 1986년까지 21년간 장기 집권한 마르코스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유했던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부인 이멜다의 산더미 같은 구두가 공개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죠.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66년 사건 당시 1인당 GDP는 한국이 133달러, 필리핀이 213달러였는데 4년 후 한국은 279달러, 필리핀 201달러로 필리핀을 넘어섰고 2024년 현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6.25 전쟁 참전국으로서 예우를 다하며 양국의 대통령이 서로 방문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비즈니스 교류 협력도 확대되고 있죠. 필리핀은 한국의 제8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28위 수입 대상국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 건설, 금융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류에 대한 애정 역시 뜨겁습니다. 필리핀의 한류는 지난 2003년 한국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방영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드라마가 필리핀에서 방영될 만큼 큰 인기를 받고 있죠.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은 사랑, 가족, 우정과 같은 주제들로 필리핀 시청자들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애정은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로 이어져 필리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한류 성장세에 힘입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한류가 필리핀에서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필리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K-팝 콘서트, 한국어학원, 한국어 방송국, K-팝 댄스학원, 한국어학과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K-팝의 영감을 받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필리핀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인 마닐라의 벽화에는 K-팝 스타들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필리핀이 자랑하는 필리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필리핀의 국보로 지정된 공연장인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시어터에서 K-드라마 OST 콘서트를 열어 한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시내 모습은 여기가 한국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만큼 한국 프랜차이즈로 가득합니다. BBQ 깐고치킨, 굽네치킨, 파리바게뜨, 백다방 모두 필리핀에 오픈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죠. 필리핀의 높은 한류 인기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레 노출된 한국 제품들로 국내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패션 산업도 한국에 영향이 큽니다. 필리핀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K-팝스타들의 스타일을 참고하여 다양한 의상을 디자인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필리핀의 패션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죠. 또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돌봄 노동 시범 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입국해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 한국과의 인연이 이제는 필리핀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최근 외신은 한국인들의 행보 역시 경이롭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보가 국가에 큰 감명을 주었어요. 한국의 예우는 놀랍습니다. 한국 특유의 의리가 보이는 행보예요. 얼마 전 한국의 대대적인 후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최근 국내에 연이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르기, 빈병과 오래된 물건을 팔아온 참전용사. 부산의 한 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쪽방에 컵라면 신세, 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1950년 발발된 6.25 전쟁 속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생사가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이 지독히도 힘든 가난에 허덕이다 생을 마감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많은 한국인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은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섭니다. 굶주림 속에 사는 참전용사 모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대대적인 후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무너질 듯한 집안, 폭염 속 씻지조차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사 지원까지 전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오랜 시간의 결과물로 현실적 예우를 실현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 기업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새겨진 이 카드 단 한 장으로 서울, 경기, 충청도, 부산 등 전국에 지정된 식당에서 모든 참전용사들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후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작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국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식당과 카페들은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제공받았던 점포들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가난을 겪는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내밀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처음 선보이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건 인프레쉬라는 기업은 매우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끝없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프레쉬는 지금까지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무수한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전 후 지독한 가난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의 참전용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선 단번에 찾아가 그들이 가장 희망하고 바랐던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을 모두 지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을 잃어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병원을 빌려 대규모 수술 지원, 전쟁 중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 휠체어와 의족을 착용해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을 선물로 주고 70년 만에 참전 사실이 밝혀진 태국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전달과 손자 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매일이 국경일인 듯 보내왔습니다.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름다운 기업. 70년 동안 감사를 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선한 기업의 표본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실직, 홍성호, 유은주, 이재국, 최순규 등 평범한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모여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함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의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비 오직 조국에. 인프레쉬는 서명 한자 한자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수십 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이 태극기를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차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든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에 세계는 감격해하고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